임의 교섭에서 우리가 요구할 반대급부를 작성하시오. 정치 드라마는 참 민감한 장르입니다. 2000년대 초까지 우리나라에선 이 정치 드라마를 제작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정치 드라마를 계기로 인지도를 전 시청자들에게 알린 탤런트가 있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 전담 탤런트로 알려진 탤런트 이창화는 원래 대구가 고향인데 초등학교 2학년 때 군인이었던 아버지를 따라 서울로 전학을 갔습니다. 어렸을 때 노래에 관심 있어 동북중학교 재학 때는 밴드부에서 트럼본을 불기도 했습니다. 서라벌 고등학교 재학 때는 연극반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다 서라벌대 연영과에 입학, 나중엔 극단 민중과 연을 맺어 10여 편의 연극에 출연, 1976년엔 MBC 공채 탤런트로 데뷔하는데 그의 동기로는 전인택과 박병훈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데뷔 때부터 조단역에 머물렀습니다. 한 예로 베스트셀러 극장 출연자의 목록을 보면 그의 이름이 맨 처음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특집극 및 단막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생활고에 시달린 적도 많았는데 그의 아내 주 씨는 그를 격려해주고 그의 버팀목이 되어주었습니다. 당시 이창화는 시청자들에게 전원일기 창수 혹은 개똥아빠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한 주간지는 전원일기에 같이 출연한 탤런트 김영두의 프로필에 이창환의 사진을 잘못 넣기도 했습니다. 영화계 쪽으로도 시도를 해보려 했었지만 기회는 좀처럼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창환은 전원일기가 농민의 아픔을 대변해주는 드라마에 출연한다는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연기에 대한 애착심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 애착심은 그에게 큰 빛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1993년 이창환은 KBS에서 제작한 한국 근현대사에 대한 다큐드라마 다큐멘터리 극장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을 맡았습니다. 삼촌은 정말로 우리 국군을 현대화하고 경제적 실리를 기대한다고 강조해야 되겠어요. 자, 막사에 한 잔 드세요. 예. 국정 수행을 위한 무슨 좋은 생각 없어? 머리는 안 쓰면 녹 쓰는 법이요. 점심값은 해야지. 오늘은 무슨 아이디어건 곧 한 가지씩 내고 가시오. 이건 명령. 우리 집사람이 쓰러지는 장면이 나올 텐데 흉하지 않을까? 카카, 제 생각에는 이 사장 말씀대로 그 필름 텔레비전에 내보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흉기를 온 국민에게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카카, 영부인께서 쓰러지시는 장면은 편집해서 삭제할 수가 있습니다. 좋아. 내보내. 기왕 방송을 할 바에는 우리 집사람이 쓰러지는 장면도 자르지 말고 다 보여줘. 모습은 흉하겠지만 국민들이 알 것은 다 알아야지. 알겠습니다, 카카. 드라마 방영 후 시청자들의 반응은 쇼크에 가까웠습니다. 프로를 기획한 윤흥식 PD도 놀란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환생한 것처럼 흡사했기 때문입니다. 이창환은 그전부터 박 전 대통령을 닮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는 원래 KBS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여명의 그날에서 청년 박정희 역에 캐스팅되었으나 개인 사정으로 고사를 했습니다. 결국 그 역할은 백준기가 맡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MBC 제3공화국이 제작된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기대도 조금은 했지만 역할은 선배인 연극배우 이진수가 맡았고 이창환은 청년 박정희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러나 3개월 후 KBS에서 기획한 다큐멘터리 극장에서 박 전 대통령 역을 맡아 도약을 시작합니다. 그는 방송국에서 제공한 자료 화면 및 기자회견을 보기도 하고 차 안에선 녹음 테이프를 수시로 틀어 연구를 했습니다. 당시 한 잡지에선 이진수 대 이창환이라는 타이틀로 누가 더 닮았는가 하는 비교 기사를 내기도 했었습니다.
그 김장관이 제일 근사치로 마셨더만요. 뭐 90만 표 차이로 이긴다고 써내던데. 죄송합니다, 각하. 94만여 표 차이로 승리를 하셨는데 제가 그만 4만여 표를 적게 써서. 그 상금 300만 원이면은 웬만한 집 한 채는 살 수 있을 겁니다. 근데 1995년 10월 18일에 방영한 제4공화국. 여기서 그는 주인공 박정희 대통령 역을 맡습니다. 맞습니다. 못된 놈 같으냐고. 아니 도대체 그자가 그렇게 해서 얻고자 하는 게 뭡니까? 뭐 정부를 흠집내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미친놈이지 그래. 정부에 흠집을 내서 자기한테 이럴 게 뭐 있다고. 민장관. 예, 각하. 민장관은 그자하고 동양이죠. 원래 주말에 방영할 예정이었으나 SBS에서도 제3공화국에서 제4공화국의 사건을 다룬 코리아 게이트를 방영하는 바람에 수요일, 목요일로 바꾸었습니다. 코리아 게이트에선 독고 영재가 박정희 전 대통령을 맡았고 그래서 이창원과 독고 영재의 연기 대결이 화제였습니다. 제4공화국을 초창기에 연출한 최종수 PD는 이창원에 대해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인정스러우면서도 잔인하고 냉혹한 면이 있는 묘한 양면성을 가진 인물이 박정희입니다. 이창원 씨는 그런 내면 심리를 잘 표출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연기자라고 봤습니다. 이창완은 나중에 이전에 맡았던 역할들이 그리 비중 있는 역할이 아니어서 이번 박정희 역을 계기로 새롭게 변신하고 연기자로서 인정을 받아야겠다는 욕심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유신독재, 경제성장, 이 두 가지가 박정희 대통령을 상징하는 단어가 아닌가 싶어요. 하나는 부정적인 이미지이고 하나는 긍정적인 이미지이죠. 사람 누구나에게 다 장단점이 있듯이 국가와 오버랩되면서 각인된 박정희 대통령의 공적 이미지인데 제가 이 역할을 하면서 느꼈던 것은 그분이 참 고독했던 사람이구나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도 홀로 서려고 애썼던 점들을 많이 느꼈죠. 세상 일이라는 것이 자기 마음먹은 대로 되는 게 아닌 것은 대통령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더군요. 외모도 외모지만 실제 연기가 박정희 전 대통령을 닮아가면서 호평을 받았고 인지도도 올라갔습니다. 그는 탤런트 생활 20년 하면서 사인 공세를 받아본 적이 없는데 딸 덕분에 많이 받는다고 했습니다. 딸은 웃으면서 탤런트 좀 그만하라고 얘기하기도 했었습니다. 이후 오른손과 왼손, 삼김시대, 제5공화국 등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을 맡으며 더욱더 박 전 대통령 전문 연기자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합니다. 특기할 점은 한동안 무명세월을 겪은 김봉근과 박용식 등도 박종규 경호실장, 전두환 전 대통령을 맡아 사람들에게 얼굴과 이름을 많이 알렸던 점입니다. 하지만 전담 연기자라는 것은 탤런트에게 좋은 얘기는 아닙니다. 한 예로 연극배우 이진수와 호영호제한 극작가 김영무는 자신의 블로그에 이진수와 함께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연극에 대해 의논하기도 했는데 그의 머릿속엔 박정희와 관련된 자료들이 빼곡히 들어선 도서실이 자리 잡고 있었으며 그의 의식은 박정희의 의식에 머물렀다고 표현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두말할 것도 없이 무능하고 부패한 지휘관들은 모두 물러나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군 상천구의 정화가 없이는 배우가 배역 연구에 몰두한 나머지 그 배역에 동화된 것입니다. 이창완도 연구를 하면서 진짜 대통령이 된 듯한 어떤 마력과 고독감을 느꼈다고 털어놓습니다. 메소드 연기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배우들이 그들의 생각과 감정을 배역에 몰입시켜 연기하는 기법을 일컫는데 이 이론은 이진수와 이창완 같은 사례에 쓰여야 하지 않을까요? 특정 유명 배우들의 연기만이 메소드 연기는 아닙니다. 이창완은 어쩌면 선배 연기자의 사례를 보고 고민에 빠졌을지도 모릅니다. 2000년대 중반 이후 남성 탤런트들이 설 자리는 점점 없어졌습니다. 이창완도 그 여파를 피해갈 순 없었습니다. 전원일기 종영 후 박정희 대통령을 다룬 단발성 다큐 및 드라마에 출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배역 이미지가 너무 강해 사극에 출연을 한다 해도 단발성에 그쳤습니다. 2021년 전원일기에 대한 다큐와 후배 탤런트 김영석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나와 근황을 전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는 동료들이 하나둘 떠날 때마다 안타까움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시청자들도 안타까움을 느끼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탤런트들의 부고, 생활고에 관련된 소식을 들을 때마다 더더욱 그렇습니다. 논외로 5월 11일 악역 연기의 대명사 탤런트 이희룡이 작고를 했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이름을 날린 탤런트 이창환. 배역의 이미지가 강해 한계가 있었지만 그의 아우라는 대단했습니다. 이런 아우라를 가진 배우는 다시 나오기 힘들 것입니다.